한국에 의한 한일 지소 미합 파기 표명으로부터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 이유조차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단이 독도에 상륙하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국유의 영토임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서울에서 이낙연 총리와 회담 후 GSOMIA와 화이트국을 세트로 함께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어떨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논했지만 출발은 징용공 문제였으므로 이것은 이것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선 자민당의 나카타니 전중리원 의원은 수출관리와 GSOMIA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안전보장을 빙자해 경제거래와 역사 문제를 대등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일본은 수출관리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질문했는데 답이 없어서 이번 조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일로 GSOMIA를 파기해서 거래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원수로서 나라의 안전 보장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GSOMIA를 들고 나왔지만 미국도 어이없어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이며 공은 한국 측에 있습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타마키 유이치로 중의원 의원은 화이트국의 문제는 순수하게 무역관리의 문제이며 WTO가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으로부터도 안전보장에 관한 때만큼은 규제해도 좋다고 하는 예외 조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범위에서 일본 정부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할 의무가 일본 정부에도 있고 한국 정부는 문제없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설명 때 아베 총리와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있기 때문 약속을 어겼다느니 강제징용 문제가 있어서 이번 일을 했다는 식으로 보복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는 찬성합니다. 단지 시작한 이상은 지지 말아 달라고 아베 수상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를 다른 위안부 및 청구권 협정 문제와 분리해서 순수하게 제대로 된 물품 관리, 무역 관리의 문제로서 법과 증거를 토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리스켄 민주당 소속 의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지만 사안의 경위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외교상의 실패입니다. 손을 댄 이상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상대의 국내 사정도 완전하게 읽지 않으면 국익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의 반도체 제조 부품의 규제이지만 나쁜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이 나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기업에는 무기를 만들 만한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칙이 없습니다. 또한 심사체제도 일본의 약 120명에 비해서 한국은 10명 정도로 약한 상황입니다. 단지 실체를 생각하면 경제 산업성이 일본 기업을 제대로 단속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징용공 문제가 뜨거울 때에 보복 조치로서 내놓는 것은 완전히 국익을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그 증거로 외무장관도 수출 규제를 발동하는 것을 당일까지 몰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카도 씨가 왜 그렇게 한국에 배려해야 하는가? 왜 지금 하면 안 되는가? 라고 묻자 코니시 의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옳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용공 문제라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점을 늘려 패키지 형태로 해결하는 방식을 일본 정부는 노렸을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도 판결에 따른다고 하는 듯한 말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 새롭게 더더욱 문제는 불거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카토 씨는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일정한 절도와 경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그동안 사과도 계속했고 양보도 계속했다. 그런 다음 한국이 절도와 경의를 일본에 보였느냐 하는 것이다. 코니시 씨는 지금 왜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였지만 지금까지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 그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일본에 대해 지금처럼 얕보고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해도 좋다는 하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코니시 씨가 총리 대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재반박하였습니다.